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4월 제주에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 집도 저 집도 그 건너집도 제삿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 제주 4.3. 이 제주 4.3 사건을 세상에 알린 사람입니다. 소설 순이 삼촌으로 제주 4.3을 우리에게 알려준 현기용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4.3 75주기입니다. 네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그 추모식이 열리고 있는 제주시 봉계동 4.3 평화공원. 네. 거기에서 거기 추모식이 열렸는데 거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참가했는데 날씨가 참 좋았어요. 마치 참 음습한 그늘에만 계신 4.3 3만 영령들이 오늘은 따뜻한 봄볕과 봄바람을 이렇게 쏘이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좋은 날씨였고, 네. 그리고 또 4.3 제주 4.3을 상징하는 꽃이 동백이에요. 동백꽃. 예. 동백꽃도 사방에 많이 펴 있었어요. 4.3 평화공원에. 네. 좋았어요. 그리고 그 참배객들이 유족과 그리고 도민들 얼마나 모였냐면 참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였었는데 거의 15,000명가량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서 참배를 한 거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식들이 거행되었는데 거기에 나와서 그 유가족들이 유가족 한 3명 나오셔서 그동안 그 부모님을 잃고 그 고단한 삶을 살았던 그 얘기를 하는데 참 눈물이 겨웠어요. 네. 하여튼,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선생님의 책에서 그리고 역사책에서 제주 4.3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4.3 추모공원에 갔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희생자, 3만 명이 넘는 희생자들, 위패를 보고 진짜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네. 오늘 추모식은 좀 어땠습니까? 대통령은 안 왔습니다만, 대통령의 그 추모사를 총리께서 오셔서, 네. 이제 대독을 해 주셨는데, 아무리 바빠도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오후가 돼서 한 4시쯤에, 네. 오후 4시쯤에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배를 했어요. 와서.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지금까지 한 4번쯤 이렇게 내려오셔서 참배를 하신 거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는 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오겠다고 하셨죠. 예. 근데 이제 바쁘신가 보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오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설 순이 삼촌에도 서북청년단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오늘 추모식에 서북청년단 요원들이 왔습니까? 무시할 만한 거고, 또라이들이 좀 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신경 쓸 그런 세력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해프닝 동안 악동들이 노름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노는 거예요. 놀랬지 하고, 사람들에게 놀래키는, 네. 그런 행동이라고 보지, 그게 큰 세력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주 4.3인데 춘모식에 다시 서북 청년들 회원들이라니 좀 안타까웠어요. 네, 그렇죠. 근데 70여 년 전에 그 서북 청년 그쪽을 있는 그런 후계 집단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문제되는 건 그보다는 또 군소 보수 정당들 있잖아요. 네. 그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어떤 문제입니까? 국민의힘당에서는 그걸 최고인 하는 사람이 이제 네. 태영호가 엉뚱한 소리 했고, 예. 그거 말고 이제 군소정당 이름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그 군소정당들이 이 4.3을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폭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현수막을 걸어놨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게 다 진상 규명이 된 일입니다. 네. 이건 제주도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어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조사로 다 돼 있어요. 예. 그리고 6.25 전쟁에가 누가 영웅, 백선엽 대장이죠. 예. 백선엽 장군도 그런 거 전혀 북하고는 관계없는 제주 청년 자체적으로 일어난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당시 또 남로당 중앙당의 선전부장했던 박갑봉 씨가 있어요. 그 양반도 중앙에서 관여를 전혀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이런 걸 가지고 남로당의 사주다 김일성이 사주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 걸 퍼뜨리고 해야 밥벌이가 되는지, 아마 밥벌이가 되는 방이에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데 현혹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는데 가끔 정치인이 간혹 또 자기가 좀 어디에서 이용하려는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도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제주 4.3 김일성의 사주에 의한 공산폭동이다 주장했다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하니까 어떤 부분을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에서 그 사람을 징계하든지 뭘 해야지, 그걸 그냥 놔두고 있다는 거는 국민의힘의 사상적 배경이나 생각,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태영호 그 사람이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런 가짜 뉴스가 제주 도민을 얼마나 모욕하는 일입니까? 그렇죠. 이것을 국힘당에서는 이제 징계를 해야 되는 태영호를. 네. 태영호 의원을. 그래야 됩니다. 78년도에 순위 삼촌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순위 삼촌 나왔을 때 고초도 많이 겪으셨죠? 어땠습니까? 육군 정보기관, 지금은 기무사라고 불리고 있는 보안사가 있어요. 보안사라고 이름이 쓰는데, 거기에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 고문당하고 한 달 동안 감옥에 쳐넣어져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4.3에 대해서는 입에 금기어였습니까? 입에 꺼내도 어디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됐습니까? 그렇죠. 4.3 발발한 지 30년 지난 1978년. 30년이 지난 뒤까지. 그때까지도 완전히 제주 4.3은 금기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발설하면은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묶으려고. 그랬고, 그것을 통해서 간첩 사건도 조작하고 아주 무서웠어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30년 후에 순위 삼촌이, 제가 쓴 순위 삼촌이
도전장을 낸 거죠. 네. 그런데 이 금기를 넘어서면 이 진실을 얘기하면 혹독한 고초를 겪을 수도 있는데 대단한 용기셨어요. 그 용기라기보다는 그때는 좀 젊었고, 젊으면 매를 안 탄다. 매 때려도 매를 안 탄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고문 나가니까 매 안 타긴커녕 엄청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고문이.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게 나는 워낙 순수 문학주의자인데, 사삼을 안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마치 4.3 영령이 나를 선택한 것처럼 저절로 끌려 들어가서 글 쓰게 되는 겁니다. 네. 4.3이라면 내가 고등학교까지는 제주도에 있었는데 그거 음울한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4.3이에요. 네. 수근수근 그때 누가 죽었다 어느 같아서 떼죽음 당할 때 누가 죽었다 이런 얘기 수근수근 하는데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이거 음울하고 제주도 전체가 그런 음울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벗어나서 서울에 와서 대학 진학했는데 제주도가 보이고 그 음울한 분위기 성격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절로 나도 또 그런 트라우마를 좀 겪고 있었죠.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겪었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무서웠지만은 어떻게 저절로 그렇게 쓰게 됩니다. 네. 이제 4.3이 가슴 아픈 비극이었다. 그리고 그때 4.3의 희생자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희생당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진상규명도 됐고요. 이제 네. 공산당이 만들었다, 공산폭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4.3의 트라우마에서 제주가 좀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까? 아직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4.3이 해결이 지금 다 되어야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트라우마를 심하게 앓고 계신 그분들을 우리는 생존자인데 엄청나게 고문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은 분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생존 희생자라고 그래요. 예. 그분들도 희생자라 이거 죽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평생 72년 동안 그 시기를 살고 있어요. 예. 현재를 살고 있는 그 시기를 살고 늘 트라우마에 이제 시달리니까. 네. 이런 분들이 아직도 트라우마를 앓고 있고 그 자식들은 그것도 전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네. 젊은이들까지도.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트라우마가 치유가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4.3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 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십니까? 이제는 아까도 말씀한 아주 마이너리티. 네. 소수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하여튼 민주주의 민주사회에서 표현이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처벌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가끔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 이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들은 계속 그런 사람은 언제나 어떤 다 그런 세력 그런 사람들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완전히 배제시키고 논의에서 배제시키고 소외시켜버리고 아주 극소수화시키는 여론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극소수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현 정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죄조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가님? 그거야말로 4.3을 모욕하는 거죠. 4.3의 가장 책임 있는 양반이 4.3의 그 대학서 3만의 희생을 있게끔 만든 장본인이 이승만이에요. 아니, 민중을 그렇게 학살한 책임자가 어떻게, 건국의 아버지니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하여튼 국가의 수반인데, 국가란, 민족을 보호하게 돼 있는 건데, 주어낸 민족을 말이지, 3만이나 그냥 파괴시켰다는 게. 예. 그게 대통령이 할 짓이십니까? 그거는 범죄자예요. 그 양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세력하고 또 4.3이 싸워야 된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 예. 작가님이 아까 서북청년단 얘기하다가 조금 약간 세게 말한 그 단어는, 부적절한 단어는 제가 사과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현기영 작가였습니다. 교통정보